자, 3장 예비군의 조직 편성 및 자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장 예비군 조직 편성 및 자원 관리는 총 몇 개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 6절로 되어 있죠. 제1절에는 요 개요가 되어 있고, 제2절에 가면 지역 예비군 편성에서 지역 예비군은 편성 원칙부터 편성 방법, 지역 예비군 부대 계획까지 규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3절에 가면 직장 예비군 편성에 관련된 내용이고, 4절에 가면 지원 예비군 편성이죠. 지원 예비군 편성에는 여성 예비군, 특전 예비군 편성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절에 가면은 이제 추가 예비군 추가 편성이죠. 그다음 6절에 가면 예비군 자원 관리 이런 것들에서 총 3장 예비군 조직 편성 및 자원 관리는 6개절로 되어 있다. 각 절마다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 나갈 수도 그렇게 하세요. 자, 1절 개요. 개요에는 예비군 6조는 예비군 조직이 있고 7조에는 예비군 부대 편성 체계가 있죠. 그 예비군 조직부터 보겠습니다. 자, 6절에는 예비군 조직은 이미 예비군법에서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비군 조직 대상과 복무 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예비역 장준부는 군 인사법이에요. 군 인사법 8조 1항에 따라서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12월 30일까지 복무한다. 그 현역 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은 군 인사법입니다. 병력법, 예비군법 이런 식으로 용어도 바꾸기도 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군 인사법이에요. 그리고 현역 및 상근 예비군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하고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해서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12월 30일까지 복무한다. 이 복무기간이 8년이죠. 그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세요? 성성 근무 예비역도 있었고 또 전환 복무로서 의무 경찰대원, 의무 소방원 이런 사람들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현역 복무 마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병력법에 공부했듯이 현역, 병, 상근 예비역, 그 성성 근무 예비역, 그 전환 복무자로서 의무 소방원, 의무 경찰대원 이 5명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주는 그런 병력 복무 유형이 되었죠. 나머지는 이제 그 보충력이죠, 보충력. 이 보충력 보면 사회복무요원, 예체요원, 공중보건의자, 병력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복무원 쭉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비군법하고 차이 나는 것이 이거예요. 예비군법에는 국제협력의사와 국제협력봉사요원이 들어가시죠. 지금 여기서 이걸 빠뜨려 버렸어요. 이거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요거는 예비군법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여기 빠져 있다는 걸 만약에 이거 빠져 있는데 출제자가 이것을 구태여 넣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이 되겠어요? 요거는 법리상 판단보다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출제자 의도가 없는 것을 넣었다. 그러면 출제자 의도는 뭘 보겠어요?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넣었겠죠, 그죠? 실제로 빼려면 이걸 뺐어야 돼요. 지금 공익수의사는 11년도부터 이제 공중보건의사를 용어로 바뀌면서 지금 11년이니까 지금 몇 년 지나세요? 12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13년이 지나죠. 그래도 이제 공익수의사는 용어는 이제 지금쯤은 제외시켜도 삭제시켜도 예비군 관리에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것은 살려있고 지금 이것이 15년도인가 없어졌어요. 16년도인가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예비군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예비군으로 편성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빠져있다. 나머지는 예비군법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632 병력부 632는 포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비군으로 지원한 사람들,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 여기 한 단어로 다 나와줘야 된다 그랬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때 적용된 법은 예비군법입니다. 병력법 그러면 틀립니다. 예비군법 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은 편입을 결정한 날부터 2년까지, 여기 본 거죠.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은 복무기간이 2년이죠, 2년을 하고 복무 연장을 원할 때는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예비군법이 적용되고 여기는 군인사법입니다. 요 병력법. 이런 법 명칭도 가끔씩 잘 바꿔요. 그랬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 2년까지인데 이걸 뭐 그 편입을 결정한 날부터를 편입을 결정한 다음 날부터 한다든지 편입을 결정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그럼 틀립니다. 2년 이내가 아니죠. 딱 2년이죠. 예비군부대 편성 체계 보겠습니다. 예비군부대 편성은 이 법이 예비군법입니다. 예비군부 3조 2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부대 유형별 편성 체계는 지역 예비군, 직장 예비군으로 해서 구분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예비군법에 따라서. 자, 지역 예비군은 수행군 부대장은 지역 예비군 편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병장에게 예비군부대 편성 계획을 통보를 해줘요. 그럼 이 편성 계획에 따라서 지병장이 편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뉘앙스가 우리 예비군법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감이 느껴지죠. 우리 예비군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병장이 지역 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 수임장과 협의를 거쳐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군법에서 명확하게 지병장이 지역 예비군부대를 편성하는 거죠. 하는 때 수임장과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뉘앙스는 어떻게 되세요? 수임군 부대장이 주가 돼가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수임군 부대장이 지역 예비군 부대 편성 사유가 발생한 때는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서 국방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방 병무청장인데 예비군 편성 계획을 통보해서 이렇게 편성하시오 하고 통보하니까 어떻게 보면 수임군 부대장이 주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는. 하여튼 예비군법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훈령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조금 차이 틀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성되면은 지역 예비군 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을 합니다. 자, 직장 예비군 보겠습니다. 직장 예비군은 직장장이 직장 예비군 편성을 지방병무청장인데 신청합니다. 그럼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수임장의 의견을 요청하죠. 그 요청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해 줍니다. 직장장인데. 이때 타당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장은 이 직장장은 대학 총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대학교는. 그 지방병무청장이 교부한 예비군 편성 계획 여기에 의해서 직장 예비군을 편성합니다. 그 직장 예비군 편성해서 직장장이. 그리고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 직장 운영 및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직장 운영 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자원관리는 똑같이 들어가고 유사시 전투력 발휘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직장에는 직장 운영이 하나 더 추가되죠. 자, 요것도 이렇게 요 나다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려. 어떻게 만드냐? 직장장은 지방병무청장 교부한 예비군 편성 계획에 의해서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직장 운영 및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이렇게 하면 문장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직장장이 지병장이 교부한 편성 계획에서 직장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고 또 예하제대까지도 효율적인 자원관리나 직장 운영 유사시 전투력 발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걸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직장장이 역할은 편성까지고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예하제대 편성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비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직장장이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 지병장이 수임장과 협의하여 작성 통보하는 예비군 편성 계획에 따라 편성하여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편성 계획에 따라서 예비군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규정은 없죠, 그죠? 자, 여기에 예비군부대 편성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2절 지역 예비군 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역 예비군 편성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편성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구조의 편성 방법이 있어요. 이 편성 방법에는 그 지역대 편성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군 중대 편성 방법이 있고, 예비군 기동대 편성 방법, 이 세 가지만 나요. 지역대, 기동대, 중대 편성 방법만 훈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에 가면은 15쪽에 예비군 주요 지휘자 임명 및 면직에 관련된 게 있고, 12조에 가면 지역 예비군 부대 계획, 이렇게 해서 지역 예비군 편성에 대한 규정이 8조부터 12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예비군 편성으로 넘어가죠. 지역 예비군 편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 예비군 편성 원칙. 자, 여러분들 교재 10쪽입니다. 지역 예비군은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대, 기동대, 중대를 편성하며, 여기 부대가 이 세 가지 유형만 나옵니다. 여기서는 편성하며 기동대 및 중대는 이하의 소대 또는 반 및 분대를 편성한다. 다만 예비군 자원과 작전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편성할 수 있다.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하기도 하고 분리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조직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지역 예비군은 행정구역 단위죠. 우리가 예비군법에서는 거주지 단위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행정구역 단위다. 행정구역이냐, 거주지 단위냐, 주소지 단위냐, 주민등록표상 주소냐, 이런 거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요 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 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역 장준부 병사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준부 예비군 대원은 시군구 자치구 내 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편성입니다. 조직 그러면 안 되겠죠. 편성입니다. 자, 여기는 전부 편성이에요.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기 때문에 부대화하는 거죠. 자치구 내입니다. 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역 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지역 예비군 대원 중에서 선발된 특전 예비군 지역대, 중대, 여성 예비군 소대 등의 예비군 부대를 편성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은 지역 방위를 위해서, 국가 방위가 아니죠. 지역 방위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지역 예비군 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이러한 예비군 부대를 편성할 수 있다 합니다. 본부, 저격조, 박격포반, 감시 정찰반 등 해당 특기,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해서 보직을 부여한다. 또 이거 해당 특기입니다. 뭐 해당 병과 그러면 안 되겠죠. 해당 특기, 경력, 자격증입니다. 자, 이런 편성 원칙이고, 자, 구조 편성 방법 보겠습니다. 이 편성 방법에는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지역대 편성 방법, 예비군 중대 편성 방법, 예비군 기동대 편성 방법,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편성하는지, 어디다가 행정구역으로 어디다가 편성되고 어떻게 편성되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예비군 지역대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0쪽입니다. 10쪽과 11쪽에 있습니다. 예비군 지역대 편성 방법. 지역대는 어디다가 편성한다고 했어요? 특별자치시. 우리나라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있죠, 그죠? 세종특별자치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 자치구 단위로 편성하되 현역 부대 개편과 연계해서 편성한다. 요 시는, 구가 있는 시는 제외입니다. 요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구가 없는 시,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그죠? 시,
이 용어를 다르게 표현해 특별자치시, 구가 없는 시, 군, 자치구 단위로 예비군 지역대를 편성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구가 있는 시는 제외다. 현역 부대 개편과 연계해서 편성. 이것도 예비군 부대 개편과 연계 편성한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 예비군 지역대 편성기구는 별표 산 것 같아요. 뭐, 이 기구도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구도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지역대 밑에 본부가 있고, 기동대가 있고, 자, 기동대를, 지역대를 설치하는 행정구역에다가, 그러니까 똑같이 기동대도 설치하잖아요. 기동대. 그 다음 지역예비군 중대, 직장이 있을 때는 직장예비군 중대. 그 다음에 가용시에는 특전예비군 중대, 여성예비군 소대. 여성예비군 소대입니다. 이렇게 예비군 기구도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비군 지역대 본부 편성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편성인은 별표 4, 여기죠. 편성인은. 이런 거는 좀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지역대 본부에 있는 부지역대장하고 참모는 직책에 맞는 해당 계급 및 병과 인원으로 편성합니다. 자, 요거 편성할 때는 그 지방병무청장과 협조를 해서 병육동원 후손으로 초정 후에 임명해야 돼요. 우리 병력법 공부할 때 병육동원 1년을 12단계로 해서 하는 거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했죠. 그 순위를 앞단계가 아니고 저 뒤로 동원을 늦게 할 수 있도록 저 후순위를 조정하는 거죠. 이런 승인을 받은 후에 하라는 거예요. 임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지금 저 지역 예비군은 지역 방위를 위해서 이렇게 전시되면 소집돼 가지고 지역 방위를 위해서 이제 후방 지역 방위를 위해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데 동원돼서 들어가 버리면 그 후방 지역에 대한 예비군 지휘 체계가 문란해지 버리죠. 그래서 그 전시에 동원이 되더라도 그 소대장들이나 부지역대장 이런 사람들은 좀 늦게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을 승인 후에 임명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방병무청장입니다. 병력 동원 우선이 조정 승인 후입니다. 승인 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병력 동원 훈련 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병력 동원 우선이 조정 승인 후 임명한다. 본부 행정병, 통신병과 운전병 포함입니다. 얘들은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 해당 특기를 고려해서 보직을 부여합니다. 본부 행정병은 5년차부터 6년차 자원으로 편성한다는 거예요. 자, 예비군 지역대 본부 편성 인원 보겠습니다. 자, 평상시는 간부 2명에 병 3명입니다. 그 간부는 누구냐? 그 지휘부는 지역대장이에요. 군무원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군 중대장 하면은 중대장 중에서 또 선임자나 또 이렇게 해서 지역대장으로 올라갑니다. 그 지역대장 군무원이죠. 그리고 정보작전과의 정보작전과장 군무원입니다. 이 2명이죠. 그리고 행정병은 행정병 2, 지원과 행정병 해서 3명. 그 상근 예비역들입니다. 여기 평상시에 이렇게 운영하다가 지역 예비군 동원 시에는 이제 추가가 돼요. 간부 4명, 병 8명이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편된 것이 간부 6명, 병은 11명으로 늘어나게 돼요. 11명이 되는 거죠. 이 지휘부에는 누가 늘어나냐면 간부 이 4명은 누가 늘어나냐? 부지역대장, 예비역 대위죠. 정보작전과의 통신 담당관, 예비역 중사 상사 중에서 합니다. 지원과의 지원과장, 동원장교 이렇게 해서 4명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병사는 8명인데 통신병 2, 행정병 2,
그리고 운전병 넷, 이렇게 8명이 추가됩니다. 여기에서는 전부 다 지원시 동원되는 사람은 전부 다 신분이 예비역들입니다. 예비역. 예비군들이지, 예비군.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제 군무원이고 현역 상근 예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비역들이지, 예비역. 예비역 중에서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들이죠. 자, 요런 그 편성 인원도 확실하게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것도 지역 예비군 동원시인데 지역이란 말에 빠지고 예비군 동원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역 예비군 동원시에 이런 인원들이 정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간부들 병 3명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지역 예비군 동원시 추가되면은 만편 간부 6명, 병 11명으로 된다는 겁니다. 지역 예비군 지역대 본부 직책별 임무. 자, 이것도 암기를 해놨어요. 별표 5와 같습니다. 지역대장이 4가지 임무죠. 위임된 사항에 대한 예비군부대 지휘 통제, 예비군 지휘 관리, 예비군 교육훈련 통제, 유사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작전 지휘, 유사시 시군구단위 군경 합동 상황실 운영 지원. 이 4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 부지역대장 임무는 지역대장 보좌, 유고 및 부재 시 대리 업무 하게 되죠. 지역대 참모로서 정보작전과장 임무 5가지, 치운과장 임무 5가지 다 암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신고망 운용, 군사보안 업무에서 유사시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 정보작전과장은 여기 합동상 운영이죠. 지역대장은 운영 지원입니다. 그 지원과장은 인사관리, 군기 사기유지,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를 지원과장이 합니다. 육성 지원 업무, 장비 물자, 동원 의명, 동원 운영계획 시행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 과정에 한다는 겁니다.